선조 36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봄이었다. 저기가 청송리입니다. 안내하던 이방이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다. 박한성은 말에서 내려 마을을 내려다봤다. 한양에서 파견된 관리로 전쟁 후 버려진 마을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상하군. 박한성이 중얼거렸다. 버려진 마을이라고 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 않소. 예, 그래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이방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전멸당한 마을이온데 작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 아니오? 그게 이상한 게 전쟁 전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아의 장부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박한성은 흥미가 생겼다. 죽은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니. 내려가 보자. 두 사람은 말을 몰아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었다. 박한성을 보자 작업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누구시오? 한 중년 남자가 나섰다. 나는 한양에서 온 관리 박한성이요. 마을을 조사하러 왔소. 무슨 조사를? 전쟁 후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요. 이 마을이 전쟁 때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기에 남자는 잠시 다른 사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예, 저희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소. 이름이 어찌 되시오? 김상훈이라 하옵니다. 박한성은 이방에게 눈짓했다. 이방이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다. 김상훈. 이방이 장부를 뒤적이다가 멈췄다. 있습니다. 김상훈, 양반 45세. 임진년에 왜군의 습격으로 사망. 뭐라고? 박한성이 장부를 확인했다. 분명히 적혀 있었다. 김상훈 사망. 이게 무슨... 박한성은 앞에 남자를 다시 봤다. 나이는 맞았다. 45세쯤 되어 보였다. 혹시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사람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전쟁 때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장부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김상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다. 박한성은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였다. 그럼 다른 분들 이름도 여쭤봐도 되겠소? 그러시지요. 한 명씩 이름을 물었다. 이방이 장부를 확인할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몽학 사망, 박씨 사망, 최진사 사망.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다. 장부에 따르면 10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은 전멸했다. 이상하오. 박한성이 낮게 말했다. 모두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소.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계시오. 장부가 잘못됐을 겁니다. 김상훈이 말했다. 전쟁 중에 혼란스러워서 잘못 기록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마을 전체가. 저희도 억울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기록되다니. 박한성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좋소.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하지만 곧 다시 오겠소. 제대로 조사할 것이오. 알겠습니다. 박한성과 이방은 마을을 떠났다. 말을 타고 한참을 가다가 이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리,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소. 저는 무서웠습니다. 마치 귀신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한성도 동감이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 마을. 이상했다. 내일 다시 가겠소. 이번에는 더 철저히 조사하겠소. 다음 날 아침 박한성은 혼자 마을로 갔다. 이방은 너무 무서워해서 데려오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어제보다 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또 오셨습니까?
김상훈이 나왔다. 예,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소. 무엇을? 이 마을의 토지 문서를 보고 싶소. 그리고 각 집안의 족보도. 김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요? 숨길 게 있소. 그런 게 아니라 전쟁 때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모두 하나도 남지 않았단 말이오? 예,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다. 박한성은 확신했다. 이들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 좋소. 그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겠소. 박한성은 한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전쟁 전 이 마을의 이장은 누구였소?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의 집은 어디 있었소? 저기, 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박한성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큰 기와집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소? 최진사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최진사는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게 제 기억이 잘못됐나 봅니다. 늙어서 거짓말이었다. 박한성은 확신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하시오. 여러분은 누구요? 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소? 침묵이 흘렀다. 김상훈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리,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지요. 김상훈의 집 안은 초라했다. 양반집 치고는 가구도 별로 없고 벽도 낡았다. 차를 대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상훈이 말했다. 괜찮소. 그보다 진실을 듣고 싶소. 김상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노비였습니다. 박한성의 눈이 커졌다. 요비. 예, 전쟁 중에 주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왜군에게, 질병에, 굶주림에 우리 노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김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노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들의 신분을 훔칠 것인가. 그렇습니다. 박한성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서 죽은 양반들의 이름을 쓰고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이오? 예. 어차피 이 마을을 아는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할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관아의 장부에는 우리가 죽었다고 적혀 있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테니까요. 박한성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신분 사칭이었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 하지만 나리, 김상훈이 무릎을 꿇었다. 저희를 벌하시려거든 벌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자식들만은,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한성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을 고발하면 모두 노비로 되돌아간다. 아니, 신분 사칭죄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박한성이 일어섰다. 며칠 후에 다시 오겠소. 나리, 정말 걱정 마시오. 아직 결정한 것은 없소. 박한성은 마을을 떠났다. 그날 밤 박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법대로라면 고발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도 전쟁의 피해자였다. 노비로 태어나 평생을 천대받다가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자유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고민하던 박한성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잠깐, 나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박한성. 이 이름도 사실은, 아니야, 잊자. 그건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기억은 자꾸 떠올랐다. 10년 전, 전쟁 중 자신도 신분을 훔쳤다. 진짜 박한성은 전장에서 죽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신분을 가져왔다. 당시 자신은 양반집 서자였다. 아버지는 인정해주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하인 취급을 받았다. 전쟁 중 관아에서 일하던 박한성이 왜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은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신분을 가져왔다. 그리고 10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박한성으로 살았고 관리가 되었고 지금은 한양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되었다. 나도 저들과 똑같잖아. 박한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신분을 훔친 자가 신분을 훔친 자들을 심판하려 한다니. 이건 우습군. 그는 결심했다. 모른 척하자. 저 마을 사람들도 나처럼 살 권리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박한성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김상훈이 불안한 얼굴로 맞았다. 나리, 걱정 마시오. 박한성이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이 마을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마을일 뿐이오. 김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리, 정말 대신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세금을 제대로 내시오. 그리고 이웃 마을과 잘 지내시오. 의심받지 않게. 예,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김상훈이 거듭 절했다. 박한성은 마을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모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잘한 결정이겠지. 그는 말을 돌렸다. 그런데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한 사람이 그를 불렀다. 나리, 잠깐만요. 돌아보니 젊은 사내였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다. 무슨 일이오? 나리께서. 박한성이시죠? 그렇소. 사내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나리를 압니다. 나를. 예. 10년 전 관아에서 일하던 박한성 나리를. 박한성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소리요? 진짜 박한성 나리는 왜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관아의 노비였고요.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나리께서 그분의 옷을 벗겨 입고 도망가는 것도 봤습니다. 박한성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뭘 원하는 거냐? 원하는 거 없습니다. 사내가 웃었다. 그쵸. 재미있어서요. 신분을 훔친 자가 신분을 훔친 자들을 심판하러 왔다니. 하지만 나리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저도 나리의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로 도운 거죠. 사내가 돌아섰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박한성. 나리. 그는 비웃듯 웃으며 마을로 돌아갔다. 박한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두 가짜로구나. 이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가 신분을 훔친 자들이었다. 한양으로 돌아온 박한성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청송리 마을 전쟁 생존자들이 정착. 이상 없음. 간단한 보고였다. 더 이상 조사할 것도 문제 삼을 것도 없다고 적었다. 수고했네. 상관이 보고서를 받으며 말했다. 다음 마을 조사는 다음 달에. 죄송하지만 박한성이 끼어들었다. 잠시 휴가를 받고 싶습니다. 휴가? 갑자기 왜? 몸이 좀 피곤합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상관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 알았네. 한 달 쉬게. 박한성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모두가 거짓말쟁이들. 청송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 모두가 훔친 삶을 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문을 열자 칼자국이 있는 그 사내가 서 있었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나리. 사내가 웃으며 들어왔다. 갑자기 왜? 궁금해서 왔습니다. 나리는 어떻게 사시나 하고 사내는 방을 둘러봤다. 역시 양반답게 사시는군요. 훔친 신분이지만 무슨 용건이요?
박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용건이라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 우리 마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사내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리도 어차피 가짜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킬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처럼 모두가 가짜인 곳에서 사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요? 청송리는 모두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신분을 훔친 자들, 과거를 숨긴 자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편합니다. 서로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사내가 웃었다. 진짜 신분이 뭔지, 진짜 이름이 뭔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죠. 박한성은 말문이 막혔다. 나리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매일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진짜 박한성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거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한성은 잠시 생각했다. 솔깃했다. 정말로 그런 곳이라면. 하지만 아니요. 박한성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 남겠소. 왜죠?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가 되고 싶소. 박한성이 사내를 똑바로 봤다. 당신들은 평생 거짓 속에 살겠지만 나는 이 신분을 진짜로 만들고 싶소. 진짜 박한성이 되고 싶소. 사내는 한참을 박한성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소. 그렇군요. 사내가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리의 비밀은 지키겠습니다. 약속대로. 당신 이름은 뭐요? 진짜 이름 말이요. 사내가 문간에서 멈춰섰다.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10년 동안 가짜 이름을 쓰다 보니 진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내가 쓸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나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건지도. 사내는 사라졌다. 1년이 지났다. 박한성은 성실히 일했다. 청렴한 관리로 소문이 났다. 백성을 아끼고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았다. 박나리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런 관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박한성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나는 가짜인데.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래도 이 일은 진짜야. 내가 백성을 돕는 것은 거짓이 아니야. 어느 날 또 다른 마을 조사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청송리 근처 마을들을 조사하게. 박한성은 다시 그 지역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가 청송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문득 궁금해서 마을에 들렀다. 마을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었다. 김상훈이 박한성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나리,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소? 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김상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나리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건 아니요. 박한성이 마을을 둘러봤다. 그나저나 그 칼자국 있던 사내는 어디 있소? 아, 그 친구 말입니까? 김상훈이 한숨을 쉬었다. 3달 전에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나를 찾으러 간다고 하더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진짜 자신을? 자기 본명이 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짜로 사는 게 싫다고. 박한성은 알 것 같았다. 그 사내는 결국 선택한 것이다. 거짓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을. 찾았을까요? 진짜 자신을? 김상훈이 물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박한성이 말했다.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소. 가짜든 진짜든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는 것.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소? 그런가요? 당신은 어떻소?
가짜 김상훈으로 사는 게 편하오? 김상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매일 들킬까봐 두려웠고, 하지만 이제는 그가 마을을 둘러봤다. 이게 제 삶입니다. 가짜로 시작했지만 10년을 살다 보니 진짜가 됐습니다. 저는 김상훈입니다. 이 마을의 김상훈. 박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나리는요? 김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리도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계십니까? 박한성은 웃었다. 노력 중이요. 매일. 박한성은 마을을 떠났다. 말을 타고 가며 생각했다. 가짜와 진짜의 경계는 어디일까? 청송리 사람들은 모두 가짜 신분으로 산다. 하지만 10년을 살았다. 그럼 이제는 진짜 아닐까? 자신도 박한성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산다. 하지만 10년을 살았다. 그럼 이제는 진짜 박한성 아닐까? 어쩌면 박한성은 생각했다. 진짜와 가짜는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것.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는 구름. 하지만 지금 여기 하늘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